한국이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거긴 아직 개발도상국이잖아. 한 소식을 들은 영국의 베테랑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직접 가서 확인하겠어. 이렇게 기자는 한국으로 향했고 도착하여 본 광경에 경악하였습니다. 사실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 중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고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환경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자스퍼 호크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환경 기자로 일해왔고, 많은 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환경재해에 대해 보도해왔어요. 런던의 차가운 가을 아침,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어요. 저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찬 기운이었고, 도시는 안개 속에 휘감긴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방금 영국의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그 주제는 제가 수년 동안 집중해온 것이었죠. 일도 마무리했겠다. 다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하려 할 때 제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을 했고 확인해보니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유럽에서 기후변화 회의를 취재할 때 만난 동료가 보내온 메시지였죠. 그녀는 한국 한강에서 수달이 번성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링크를 보내왔어요. 맞아요. 수달이요. 왜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고요? 한때 한강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의 유입이 많아져 수질 오염이 크게 있었던 나라였어요. 특히 수질이 매우 나빠져 다른 수생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달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믿기 어려웠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 동안 한강이 그렇게 깨끗해졌다는 기대와 믿기 어려움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국이라니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수달이 돌아왔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한국은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나라들, 제 고향 영국을 포함해 여전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시간에 수달을 되돌려 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환경 관련 이야기는 종종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가방을 싸서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이 일이 정말 사실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환경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생각할수록 더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런 흥미롭고 기이한 발전을 놓칠 수는 없었죠. 제 직업은 언제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었고, 만약 한강에서 수달이 정말 번성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더 큰 이야기일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자연 보호와 보전 방식에 제가 아직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에너지가 저를 반겼어요. 거리는 사람들의 빠른 한국어와 자동차 경적 소리로 시끄러웠죠. 도시가 현대적이고 활기차면서도 조금은 혼잡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한강에 가는 길에 불현듯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한강에 도착하기까지 몇몇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한강이 얼마나 좋아졌고 물이 얼마나 깨끗해졌으며 수달들이 얼마나 극적으로 돌아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지만 저는 그걸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기로 했어요. 강가에 서서 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묘한 의심과 궁금함이 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강은 제 앞에 넓게 펼쳐져 있었고 그 표면은 햇살을 반사하며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거의 믿기 힘들 정도로. 저는 평소 오염된 강들이나 흐릿하고 탁한 물 썩은 냄새가 나는 강들만 봐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이 맑고 공기도 상쾌했어요. 도심의 중심에 있는데도 오염의 흔적은 전혀 없었죠. 이게 정말 사실일까? 수년간의 청소와 보전 노력의 결과일까? 아니면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조금 긴장된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제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목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수달이 돌아왔다면 그것이 정말 한국의 환경 미래를 바꿀 만큼 충분한 변화일까요?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가득할 것 같았고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았지만 전 답을 찾기 위해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강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더 알아보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서울의 공기는 아직 가을 초반의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었고 저는 자켓을 껴입고 강가로 향했죠. 카메라는 어깨에 메고 노트북을 손에 쥔 채 무엇이든 발견하려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강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첫 번째로 느껴진 건 공기가 정말 깨끗하다는 거였죠. 대도시에서는 이런 신선함을 느끼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제가 방문했던 많은 도시들에서는 항상 배기가스나 오염된 공기의 냄새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는 공기가 가볍고 거의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눈을 강물로 돌렸죠. 저는 보통 흐리고 탁한 물을 예상했어요. 영국에서부터 다른 나라들까지 제가 취재한 강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한강의 물은 너무 맑아서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일 정도였어요. 강바닥까지 다 보였고 그곳에는 부드러운 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예전에 오염과 쓰레기로 가득했던 강이 맞는지 믿기 어려웠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과거의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이게 뭔가 특별한 순간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강을 걸으면서 풍경을 한참 동안 구경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강물에 더 가까이 다가가니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랄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죠. 바로 제 앞에서 수달 가족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물속을 우아하게 헤엄치며 쉽고 자연스럽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수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그들은 몸을 돌리고 물을 가르며 움직였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 물을 지배하는 것처럼요. 야생에서 수달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이곳 한국의 강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믿기지 않고 기쁜 마음이 뒤섞여 밀려왔어요. 수달은 영국의 많은 강에서 이미 사라졌고 여기 한강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는 것 같았죠. 수달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한강은 단순히 깨끗한 것이 아니라 건강했어요. 수달 같은 멋진 동물이 살고 번성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강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감탄하며 이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더 큰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물의 질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넘어서 깨끗했죠. 한강에서의 청소와 보전 노력에 대해 읽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 그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자연이 천천히 회복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도시 생태계가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였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서 그 순간을 담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찍어도 그 아름다움은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수달들은 너무나 귀여웠고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 우아해서 마치 살아있는 꿈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죠. 한국은 어떻게 한강을 단 몇십 년 만에 오염된 강에서 번성하는 생태계로 바꾸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일이 제 고향인 영국을 포함한 여전히 오염과 환경 파괴에 고통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달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이건 단순히 수달이나 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나라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선택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한 번은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죠. 특히 환경 정책에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이런 걸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다른 나라들을 뒤쫓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을 선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목격하기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온 거였어요. 한강과 수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탐구하면서 저를 완전히 놀라게 만든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달이 돌아온 이유가 단지 정부 정책이나 과학자들의 노력 덕분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이렇게 번성하는 생태계로 변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이 정도 규모의 정화 작업은 정부의 정책과 과학자들의 대대적인 노력 덕분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틀렸어요. 서울 시민들 남녀노소가 직접 나서서 한강을 되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친 거예요. 저는 한국의 환경운동의 전환점이 2007년에 있었던 대형 기름 유출 사고라고 들었어요. 그해 태안 지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땅과 동물, 해안선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그 참담한 모습은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포기하는 대신 환경운동의 물결을 일으켰어요. 시민들은 긴박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거리와 강으로 나섰고 손상된 땅을 치유하려 애썼죠. 이 이야기를 파고들면서 저는 한강 정화가 이 큰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강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은 전문가나 공무원들만이 아니었어요. 서울 시민들이 힘을 모아 정화 작업에 참여했던 거죠. 학교 어린이들이 강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부터 은퇴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정화 활동을 조직하는 모습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섰어요. 게다가 이 정화 활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는 이 활동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중 한 여성은 두 자녀를 둔 엄마였는데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면서 자라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며 눈빛에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처럼 환경을 지켜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나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동체로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국에서 기자로 일했던 제 경험으로 보면 환경운동은 종종 저항에 부딪혔어요. 시민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정부나 대기업에게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죠. 정부는 환경 문제에 대해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가도 느리게 움직였고 많은 시민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행동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환경 개선과 다른 정책이 나오면 큰 문제처럼 느껴져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다른 풍경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섰고 그것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진 단합과 공동의 목적이었어요. 저는 몇몇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혼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한 도시 전체가 변화를 위해 뭉쳤어요. 그 모습은 정말 강렬했어요. 모두가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 정부나 일부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환경을 보살피는 문화를 만들어갔고 이는 강을 정화하거나 특정 동물들을 구하는 것만을 넘어서 오늘의 행동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문화였어요. 한강에 앉아서 가족들이 강변을 걷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서울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 오염되고 방치되었던 강이 시민들이 뭉쳐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한강의 정화 작업은 정부의 성공이나 과학적인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한국 국민들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수달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강 주변의 공동체도 함께 번영하고 있었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공동의 다짐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한강의 성공이 한국 전체의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환경 복원을 국가적 운동으로 만들어냈고 그 운동은 각 개인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어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고 행동하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어요. 그날 강을 떠나며 저는 깊은 영감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본 것은 단지 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생각은 저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영국에서도 이 같은 정신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서울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우리 도시도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강에서 본 모든 것을 아직 마음속으로 소화하려고 하면서 작은 호텔방에 앉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환경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을까? 사람들의 힘은 이미 본 적이 있었지만 분명히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고 제가 발견한 것들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단기적인 해결책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담하고 앞서 나가는 규제들을 시행했어요. 정부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환경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탄소중립법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이 법은 단순한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나라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질적인 기한을 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명확히 한 종합적인 계획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기업들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권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했어요. 이건 제가 영국에서 본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물론 영국도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환경 오염 개선이 느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환경 위기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정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환경 보호가 독립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경제 성장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고 여겼죠. 환경 지속 가능성은 한국의 미래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어요. 정책들은 두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다루며 경제 발전이 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이건 제가 다른 곳, 특히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는 잘 보지 못한 철학이었어요. 서구 국가들에서는 종종 경제 성장 우선, 환경 보호는 그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경제 성장과 환경 책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좋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법, 일상적인 실천 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기업들은 친환경적인 기술과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받았고 그것은 그들의 사업 모델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또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처벌을 받았어요. 저는 특히 큰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놀랐어요. 이 시스템은 기업들이 책임을 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혁신하고 번창할 기회도 제공했어요. 또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방식에 대해 제고하고 문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보고서를 읽고 지역 환경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며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점은 긴박감이었어요. 정책들은 단지 강을 정화하거나 특정 종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한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환경 보호가 뒷전으로 밀릴 일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는 환경이 종종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규제와 친환경 정책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대개 일시적이고 일관성 없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환경 지속 가능성이 국가 발전의 뿌리 깊은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 정부, 기업들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경제 성장과 환경 건강이 대립하지 않고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앉으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강에서의 수달 이야기는 그저 표면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단지 강을 정화하거나 멸종위기의 종을 구하는 게 아닌 환경 보호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자연과 발전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한국의 정책은 완벽하지 않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있었지만 제가 여기서 본 것들은 변화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못할까요?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제 의심이 떨쳐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많은 나라들에서 봤던 것과 같은 오염된 강이나 대기오염, 붐비는 도시, 그리고 커져가는 환경 위기에 맞서기 위해 애쓰는 정부를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환경 문제에 대해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며 결단력과 창의성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오염된 강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강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강에서 놀고 있던 수달들은 올바른 조건만 주어진다면 자연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한강의 회복은 단지 우연이 아닌 수년간의 노력과 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 덕분이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단지 한강을 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들의 선택은 도시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들의 노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저는 그것이 영국에서 본 것과 얼마나 달랐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영국이 환경 정책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는 법을 만들고 재활용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의 대담한 행동을 보고 나니 영국이 과연 충분히 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탄소중립법을 통과시켰어요. 이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겐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한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환경 영향을 보고해야 했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게는 벌칙이 있었어요. 반면 영국은 환경 정책을 내놨지만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넷제로 목표가 있었지만 반대로 최근 북해 유전 개발을 승인하여 넷제로 목표와 모순되는 길을 가기도 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말했지만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며 아직까지 대도시의 공기 오염과 하천 오염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죠. 일부에서는 탄소 중립이 역행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경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것 같았어요. 반면 한국은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했어요.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환경 문제에 있어 뒤처져 있을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사실
한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들을 해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책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 가능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온 나라가 받아들이며 진정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저희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은 제 고향이었고 항상 그곳의 성과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를 보니 우리는 아마도 점진적인 변화에 너무 안주해왔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우리는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기보다는 실천에 더욱 나서야 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한국은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하는 것임을 보여줬어요. 서울 사람들과 이야기할수록 이건 정부나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사람들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청소 운동을 조직하고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을 채택하며 한국은 모두가 지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한강에서 석양을 보면서 저는 제 시각이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따라잡으려는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변화가 일어나길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최근 역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이런 성과를 이뤘다면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이 이룬 성과를 세상에 보여준다면, 그래서 경제 성장과 환경 책임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진정한 변화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한국에 와서 수달과 깨끗한 강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가는 이야기는 희망, 연대, 그리고 결단력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쩌면 그 미래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본 변화는 단지 강의 회복이나 수달의 귀환만이 아닌 한 나라가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꼭 전해져야 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짐을 싸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은 처음과 달라졌어요. 한국에 오면서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왔었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떠나는 기분이었죠.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세상은 한국이 어떻게 오염 문제를 겪다가 환경 지속 가능성의 리더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아야 했어요. 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지 정부의 정책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 덕분이었죠. 한국 시민들은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런던에 돌아와서 제 책상에 앉아 저는 2007년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썼어요. 그 사고가 어떻게 한국의 환경운동을 촉발시켰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분노와 좌절을 행동으로 바꿨는지 이야기했어요. 정부의 대담한 정책들, 예를 들어 탄소중립법이 어떻게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설명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대로 써야 했어요. 사실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핵심을 담고 싶었죠. 사람들의 역할은 법과 규제만큼이나 중요했어요. 강을 정화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실천을 바꾸지 않았다면 한국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 글을 다 타이핑하면서 저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변화는 가능하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한때 오염에 짓눌렸던 한국이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면 어떤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 모여서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일이 단지 한강이나 한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운동,
사람들, 기업들, 정부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운동이었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강과 수달,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집단 행동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어요. 강에서 수영하는 수달들은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한강의 수달들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어요. 희망, 회복력,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구를 보호하는 힘에 관한 이야기들. 한국이 저에게 길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나머지 세상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때였어요. 이제는 한국이 환경 분야도 주목받는 것에 정말 기분이 좋으며 앞으로도 더 발전할 한국에 대해 확신과 기대감, 자부심이 솟아오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